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YN 고전 읽기 2025년 10월 논술 능력고사 초등편 문제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마다 진행되고 있는 저희 논술 능력고사에서는요, 자료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그리고 그 학생이 얼마나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논술 논증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술 능력고사 초등편에서는요, 제시문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무려 7개의 제시문이 나와서 많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꽤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건데, 그래도 글자 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 제시문에서는요, 나, 다, 라 3개의 제시문을 비판하도록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나다라 제시문에서는 모두 무언가 편견이 나타나 있고요. 그 편견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대상에게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라고 하는 뇌의 처리 방식 때문에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반화가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굳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무리를 하나의 틀에 가두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갈등이나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 제시문은 쉽게 쓰여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나 제시문이요, 상당히 길게 서술됐고요, 무려 1장 반 동안 이어지는 긴 제시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나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 제시문은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고전의 일부분으로서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다시 씨라는 사람을 분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불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에 의해서 맙소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충격적이네요. 만천하의 망신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며 다시 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남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혐오감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부정적인 평가는 두 가지에 근거하구나. 첫 번째는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게 서술한 그 사람의 배경, 두 번째는 당신을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태도를 보고 싫어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문단을 통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를 뽑아내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다시가 편지 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을 읽고 나서 마지막 문장, 엘리자베스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다시 씨가 위컴이 자신에 대해서 했던 험담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에 엘리자베스가 갖고 있었던 편견, 위컴이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평가들이 모두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었음을 보여주죠. 결국에 이 나문단에서는 엘리자베스는 다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견해 또는 편견을 갖고 있고, 그 원인은 위컴이 자기에게 얘기해준 편협한 정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정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타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대목이고요. 메이콤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소설의 중심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백인 사람들이 어떤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대목이 매우 길게 서술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포드네 사람들은 남천견을 잘한다. 메리웨더네 사람들은 3대마다 한 명씩 환자가 있다. 델러피드네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란 없다. 라는 식으로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편견을 씌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시문 라는 조금 짧아서 충분히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셀리 이모와
나라고 하는 애가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나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라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따왔어요. 이 대화에서 누구 다친 사람 없었니? 없는데 깜둥이가 하나 죽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은 없고 깜둥이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흑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편견을 보여주죠.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줘요. 그 밑에 가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편견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른들은 짐이라고 하는 건 흑인 노예 이름입니다.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심정이 백인들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라고 보지만 이란 대목이 나와 있어요. 즉 백인 어른들은 흑인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는 사실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인종차별 때문이었죠. 자, 여기까지 분석하면 문제 1에 대한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데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서술할 수는 없고 각 문단별로 특히 가문단의 경우에는 2문장 내지 3문장 안으로 압축해서 서술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다라가 각각 100자 정도, 길면 150자 정도를 서술해서 편견이 무엇이고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각각 서술했어야 합니다. 문제 2로 가면 마의 입장에서 바와 사에 나와 있는 기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하고 사에는 2가지 기사가 나와 있는데 바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것에 대해서 혐중 집회가 열린 것. 사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비난하는 혐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 2 기사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의 부정적인 평가 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하고 사에서도 혐중 집회와 혐한 집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근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혐오로 이어지게 되면 다양성을 해치고 도덕적이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면 좋습니다. 사실 바하고 사에 나타나 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요. 바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사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것도 잘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심화적으로 글을 쓴 친구들은 바와 사에 나와 있는 기사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고요. 그 점을 지적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점수가 갔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에서 우리가 외부 집단에 대한 혐오를 갖는 것,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혐오를 갖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림동에 있는 중국인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인 무리에 대해서 성급하게 선입견을 갖는 게 외부인에 대한 편견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외부인, 자국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혐오의 표현을 내리는 것이 결국에는 외부인, 타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혐오구나 라고 하는 구조적인 측면까지 볼 수 있었으면 훌륭한 답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시문은 3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1번 문항보다 읽어야 될 분량은 적지만 글자 수는 600자로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거의 대부분을, 글자 수의 대부분을 마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마는 그렇다고 생략하셔도 안 됩니다. 마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얘기하고 평가까지 해야 되는 글인 만큼 바와 사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는지 현상을 얘기하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둘 다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것까지 잘 평가해 주셨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YN 고전 읽기 2025년 10월 논술 능력고사 초등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